방황을 굉장히 깊고 또 나름 길게 하고 있는 프로 방황러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숙입니다. 내가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그 길을 빨리 못 찾았나?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못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나고 뛰어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았고 나는 못나서 뒤늦게 찾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는 것도 이 사람이 예쁘고 정말 잘나고 매력적이어서 빨리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하듯이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고민하고 방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방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잠깐 멈춰서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가 정해준 기준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대로 가는 게 과연 나한테 맞나? 나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 조금 더 맞는 일은 뭘까? 어떤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계신 거죠. 현 상태만 봤을 때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지인들에 비해 내가 더 못나 보이고 뒤처져 보이지만 몇 년 뒤에는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뒤늦게 고민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황을 절대 부정적인 단어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머리로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도 우리가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좋아하나?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당장 가서 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단서요? 이 일을 해보니까 나는 좀 이게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지금 즐거운 기분이 대체 왜 즐거울까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누군가는 굳이 판매직 알바만을 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물건을 권했는데 이걸 직접 사는 과정을 보는 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수 있고요. 단지 사람들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사람이랑 접점에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눈에 보이는 성과, 눈앞에 바로 성과가 보이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런 단서를 얻는 거죠. 반대로 싫어하는 일에서도 이런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 3개월만 하면 너무 지겨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의욕적이었고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었는데 왜 나는 3개월만 지나면 이 일이 재미가 없지? 근데 이것도 사실 반복된 경험에서 온 거죠. 첫 번째 알바에서 3개월 만에 지겨웠을 때는 이 일이 안 맞나 보다. 두 번째도 3개월 만에 그래도 이 일이 안 맞나 보다 라고 했는데 3번, 4번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안 맞는 게 아니고 한 3개월쯤 되면, 근데 이 3개월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일이 익숙해질만 하면 나는 재미가 없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일이 익숙해지고 새로운 거리가 없으면 좀 지루해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하더라도 공부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놓여있는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즐거울 수 있겠다라는 단서를 찾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시도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힌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 단서에서 그 다음 스텝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서를 바탕으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왕이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데 3개월 정도 되면은 루틴해지니까 조금 더 새로운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 중학생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대학생, 성인, 남성, 여성, 창업가들 등등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강의 잘했다, 즐겁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오늘은 좀 힘들었네, 오늘은 좀 즐거웠네,
오늘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제 감정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그때그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해주는 게 제가 전달하는 스킬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생들 멘토링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도 부모님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대학생들을 만날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대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힌트를 찾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스텝이 또 별로일 수 있어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 순 있지만 그 안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반복 과정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절대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이번 경험에서는 꼭 뭔가를 얻어야 돼. 내가 진짜 고민을 해서 통장을 털어서 진짜 고민했던 과정에 등록을 했는데 이번마저 별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한두 달, 두세 달의 경험은 절대 그 일을 전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꽃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한 달 일한 다음에 꽃이 나랑 맞네 안 맞네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판단하려고 하시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3Y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3번 질문하는 거죠. 진짜 좋은가? 왜 좋은가? 궁극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이게 왜 나한테 불편하지? 왜 안 맞다고 생각하지? 진짜 안 맞는 건 뭐지를 끊임없이 최소 3번 이상 질문을 하시면서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셔야 돼요. 지금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지금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중이잖아요. 혼자서 그냥 괜히 속도를 내시면서 또 이번이 아니네 좌절감을 겪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보면은 주관식이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 막막한 주관식에 객관식 답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한테 선택지가 한 5개 정도 있고 이 중에 한 개씩 지워나가는 거죠. 5개가 다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5개를 지워가는 과정 속에서 힌트와 단서를 또 찾는다면 이미 5개쯤이 됐을 때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무한 루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그 끝은 옵니다. 이 시도가 길어지면 이 시간이 다 헛된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세요. 일단 유튜브만 보더라도 요즘에 브이로그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사생활과 생각을 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아이돌들이 어땠어요? 대형 기획사에서 다 이미 기획해서 신비주의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다 보여줘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처음엔 잘 못했는데 인간성이 좋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그 성장하는 과정을 응원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도하는 과정을 저는 기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온라인에 기록하는 것을 추천해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 과정을 겪었고요. 그 과정을 기록했고 그 기록 덕분에 수혜를 입었어요. 20대 후반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진짜 많이 방황했을 때,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블로그에 쓰고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시도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정이죠. 그것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마케팅을 좀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자마자 어떤 대표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마케팅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강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원래 알던 지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저를 오랜 시간 지켜보신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건 이건 제가 겪은 일이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드림 브랜딩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이 과정을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권했어요.
그러니까 꿈은 없고 막막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중인 분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결정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 과정을 봐준 분들이 응원해 줌으로써 바로 고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스텝을 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먹고 살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에 방황의 무한 루프를 돌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헤매더라도 잘 헤매야 된다. 일단 머리로 헤매지 말고 경험을 하고 시도를 해보고 그 안에서 힌트와 단서를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 단서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라.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세 번째, 절대 조급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들여다보면 보일 게 너무 마음이 급하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3번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 기록하라. 그러면 하다못해 이를 결정하지 못했을지언정 이 모든 과정이 컨텐츠로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와 응원과 지지의 힘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몇 년간 함께했던 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도해 나가신다면 이 과정조차 굉장히 의미 있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